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지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에 반월상 연골의 그 견열 파열의 올바른 치료 원칙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반월상 연골의 파열은 많이 좀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견열 파열은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주 그렇게 드문 병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반월상 연골의 일반적인 파열이 가장 흔한 병이 되겠고, 견열 파열은 뭐 이렇게 흔한 병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그 파열과는 다르게 견열 파열인 경우에는 병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제대로 치료를 안 했을 때 그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올바르게 진단 내리고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병이 견열 파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반월상 연골의 견열 파열에 대해서 올바른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정상적인 관절을 한번 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건강한 젊은 사람의 무릎 관절이 되겠습니다. 위쪽과 아래쪽에는 대퇴골과 경골의 관절이 있고, 관절은 그 뼈를 싸고 있는 관절 연골에 의해서 덮여져 있고요. 그 중간에는 우리가 흔하게 그 물렁뼈라고 알고 있는 반월상 연골이 있게 되는데, 반월상 연골은 앞쪽과 뒤쪽에 뼈에 부착이 됨으로 인해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스프링의 기능을 하려면 양쪽에서 이렇게 꼭 잡아줘야 되는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릎의 관절은 위에 쪽에 있는 대퇴골과 밑쪽에 있는 그 경골의 그 관절의 그 모양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반월상 연골이 기계를 치면은 베어링 같은 역할, 이제 그 맞지 않는 관절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서는 이 반월상 연골의 기능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반월상 연골의 이런 기능이 없어진다면은 심각한 후유증이 오는데, 대표적인 후유증이 이제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반월상 연골의 그 견열 파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그 이제 연골의 그 부착 부위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주로 뒤쪽에서 뼈의 부착 부위로부터 떨어지는데, 이것을 견열 파열이라고 하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빨간 표시를 한 부위에 연골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하루 한순간에 연골의 기능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병이 이제 좀씩 악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반월상 연골의 견열 파열이 생기다면은 그때 그 느끼는 증상들은 딱 그 교과서적으로 전형적인 증상이 발생이 되는데, 처음에 다칠 때는 오금에서 뜨끔하면서 끊어질 듯한 통증이 생긴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때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주저앉았다는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제 계단을 내려가거나 아니면 버스 같은 데서 내려올 때, 아니면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오금 쪽에서 뜨끔하는 통증이 있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증상이 있었다면은 한번 견열 파열을 의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견열 파열이 있는 분이라면은 오금 쪽에 통증이 꽤 심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용을 할 때 무릎 안쪽에 통증이 있게 되겠고요. 견열 파열의 또 다른 이제 증상 중에 하나는 물이 많이 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파서, 오금 쪽이 아파서 병을 갔는데 무릎에서 주사기로 물을 자꾸 빼낸다.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다면은 반월상 연골의 견열 파열을 의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동영상 몇 개를 통해서 만약에 반월상 연골의 견열 파열이 되면 병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그 진행 과정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먼저 반월상 연골이 그 뼈로부터 이렇게 견열 파열이 됐을 때, 초기에는 이렇게 그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골이 뼈에 부착된 부위가 이렇게 덜렁거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실 이때는 만약에 바로 진단만 되면은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진단을 초기에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이게 이제 조금씩 진행이 된다면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골이 원래 위치로부터 밀려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관절에서 위에 뼈와 밑에 뼈의 그 베어링 같은 역할과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 같은 효과가 없어지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아래쪽과 위쪽에 있는 뼈를 타고 있는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게 되겠고, 궁극에는 관절염이 진행이 되는 그런 쪽으로 변형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견열 파열은 이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안 되면은 이제 좀 심각하게 관절염이 진행이 되는 그런 병이 되는데, 진단은 일반적인 검사로서는 사실 힘듭니다.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검사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검사로서는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을 못해서 병이 악화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금 쪽에 통증이 있고 무릎 안쪽을 사용할 때 계속 아프고 자꾸 물이 찬다면은 MRI 촬영을 꼭 해보시고요. 만약에 MRI 촬영을 한다면은 진단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간혹 가다가 MRI를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MRI 촬영을 했다면 꼭 그 무릎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MRI 사진이 되겠는데, 좌측은 정상인데 검은 그 원안에 보시면은 연골이 검게 뼈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화살표 쪽에 하얗게 그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부위가 뼈로부터 떨어진 연골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MRI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종종 반월상 연골 견열 파열이 되고 초기에 진단이나 치료가 안 돼서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반월상 연골의 견열 파열로 인해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분의 실제 그 수술 동영상이 되는데, 위쪽과 아래쪽에 관절을 사고 있는 연골이 너덜거려서 이미 심하게 관절염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궁극에는 무릎 그 안쪽에 관절의 간격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아예 그냥 엑스레이 찍게 되면 뼈가 딱 붙어서 일반적인 치료로서는 해결이 안 되고,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주의가 꼭 필요한 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반월상 연골 견열 파열이 진단이 됐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가 될까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비수술적인 치료로서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초기에 진단이 돼서 일찍 발견을 했다면 가능하면은 연골을 떨어진 위치에 직접 다시 봉합을 해주는 봉합술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봉합술은 아니고 그 수술을 우리가 견인 봉합술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견인 봉합술을 할 수만 있다면은 무릎에 생기는 통증이나 관절염을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견인 봉합술로서 치료를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게 되겠습니다. 견인 봉합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사진과 영상과 같이 떨어진 연골을 직접 그 실로 꿰매서 뼈에다가 붙여주는 그런 수술법이 되겠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골이 이게 뼈에서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밀려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밀려나가 있는 연골을 실로 꿰매서 직접 뼈에다 심어주는 그런 수술이 견인 봉합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견인 봉합술 후에 그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MRI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좌측은 수술하기 전에 연골과 뼈가 이렇게 갭이 있어서 떨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7개월째 촬영한 MRI인데 떨어진 연골이 뼈에 붙어 있고 연골도 제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가능하면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셔서 견인 봉합술을 통해서 제대로 치료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무릎의 반월상 연골의 견열 파열의 올바른 치료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